한 번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매번 수익만 보는 게 말이 안 되죠? 오늘은 제가 손실이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이 손실을 보완을 설계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구독자님들은 손실이 나면 이 손실을 어떻게 보완을 하시나요? 저는 이 채널을 통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자 하고 수익의 최대의 적은 손실이기 때문에 손실을 최소화하는 법을 반드시 알려드려야죠. 그래서 구독자님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손실 보완 설계도. 앞으로는 저 또한 공격적인 수익보다는 내 수익을 갉아먹는 이 손실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이 손실 보완 설계도를 적극 사용하는 모습 보여드릴 겁니다. 설계도는 두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계 손익 정리, 2단계 손실 원인 파악 및 행동 설계. 설계도의 목표는 돈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훈련하기 위함이죠. 뇌동매매, 패닉에 빠져 패닉 매매, 통제력을 잃는 순간 아무리 수익을 많이 벌었어도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설계도를 만든 겁니다. 1단계는 손익 정리입니다. 제가 4월에 만들어낸 매매 수익은 470만 원이죠. 종목 가지수 자체가 손실에 비해 훨씬 많습니다. 수익률 또한 절대 작은 수익률이 아니죠. 이 수익률이 한 번에 손실로 아무짝에 쓸모없는 수치가 됩니다. 이 거대한 손실이 모든 수익을 잡아먹어버리죠. 그러면 여기서 저는 대체 왜 이렇게 됐지? 눈으로 제 수익이 다 날아간 걸, 제 한 달 농사가 다 날아간 걸 확인을 했으니 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설계해야겠죠. 2단계는 정리한 손익 중에 손실 종목이 어떤 종목이고 왜 매수를 했었고 이 대체 손실을 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매매 기준으로 적용한 매매 원칙을 지켰는지 원인을 파악했으면 다음에는 어떻게 매매를 할 건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총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손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후의 손실 가능성을 보완할 수 있는 설계도를 만든 겁니다. 이 손실 원인 파악과 행동 설계는 총 종목명과 매수했던 근거부터 다음에 진행할 행동 설계까지 한 단계씩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가장 크게 손실을 봤던 안랩으로 이 설계도를 사용해 볼게요. 제가 안랩을 매수했던 이유는요. 안철수 테마주의입니다. 저는 이 안랩을 갑자기 매수하지 않았어요. 윤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파면 소식이 나오고 안철수 후보가 대선 출마를 한다 선언하기 전부터 확신을 가지고 추적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랩을. 계엄 사태 이후에 본회의장을 지키며 BBC 메인에까지 올랐었던 안철수 후보의 이 모습이 대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번 안철수 후보 행보가 당선의 여부를 떠나서 대권까지는 닿으리라 판단을 한 겁니다. 이를 바탕으로 매수를 하게 된 거죠. 즉 못해도 이 안랩의 재료인 안철수는 대선까지는 문제없이 출마하면서 안랩의 폭등을 견인하겠구나라는 계산을 가지고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패착이었죠. 안랩의 구체적 손절 원인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시나리오 예측에 있었습니다. 결국에 뒤돌아보니 손절의 이유가 제가 진행했던 시나리오 예측에 있었던 거죠. 그럴듯한 근거를 곁들여 시나리오를 구축했어도 지지율이라는 시장의 검증을 통과하지 않은 시나리오라면 결국에 소설에 불과한 것인데 이를 제가 간과했던 겁니다. 이를 간과했기에 내 시나리오대로 안철수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오판을 하게 되고 홀딩을 하게 됐고요. 실시간 시장 조사에 소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오판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지금 하락하는 게 진정한 손실임을 인정하지 않은 거죠. 왜? 이미 시나리오 다 만들어졌고 안철수는 대선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안랩의 주가 쭉쭉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져요.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이쯤에서 잘못됨을 깨닫긴 했지만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미 손실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쯤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건 이론적으로 저도 충분히 알죠. 여기서 무슨 판단을 합니까? 1차 경선까지만 지켜보면 1차 경선에서 가볍게 승리하고 주가의 급등이 나오겠다. 안철수 후보가 대선 공약을 발표하는 순간 주가가 급등을 나오겠다 하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한 겁니다.
결국 1차 경선이 끝나고요.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는데 전일 하락한 이 하락폭에 물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대로 고꾸라집니다. 이 자리에서 전량 손절 처리를 한 겁니다. 이건 기술적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심리적 문제가 깔려있던 겁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선택하는 건 이론만으로 진행되지 않는데 결국 기술적 문제가 아닌 심리적 문제가 안랩 손절의 원인이 됐고 손실 확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한 번은.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에 적용하여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매매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긴 했니?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스스로 돌아봐도 아니, 내가 원칙을 안 지켰어 라는 답변이 돌아오죠. 저는 원칙을 위반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처음에 왜 매수했는지 복귀하고 대체 왜 손절이 나왔는지를 원인을 깨달았고 그 원인이 내 원칙이 위반되었기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면 그 다음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냐? 어떻게 행동을 해야겠습니까? 정치 테마주든 무슨 테마주든 테마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가치 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승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승을 견인했던 재료가 소멸되는 순간 주가가 지옥, 나락, 밑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기에 테마주에 진입했다면 안랩처럼 두 번 다시 소설 쓰지 말고 해당 테마 재료 소멸과 재료가 희석되고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실시간 감시하고 상시 조사를 해야 된다. 제가 매수한 이 종목의 특성이 테마 종목인지 가치 투자 종목인지 종목의 성격과 특성을 항상 인지하고 대응 방법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된 종목을 내 원칙에 기준 삼아 매매를 진행한다. 라고 다음부터는 어떻게 매수해야 되는지 매매해야 되는지에 대해 행동을 미리 설계를 하는 겁니다. 저 스스로에게 남기는 한마디. 정신 똑바로 차리자. 테마주는 한순간의 나락이다. 이렇게 총 5단계에 거쳐 왜부터 어떻게까지 한 번 했던 실수는 두 번 하지 않을 수 있게끔 내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손실 보완 설계도를 제작하고 작성하여 손실을 최소화시키고자 한다는 거죠. 이게 저한테만 필요한 건 아니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구독자님들에게 필수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픽스타 멤버십에 제가 매매한 기록들을 남기면서 이 설계도를 꾸준히 활용하여 손실 보완에 대한 기록을 쌓아갈 겁니다. 저와 같이 매매 기록을 쌓아가며 손실을 최소화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에 참여 신청 하시면 되겠죠. 손실이 보완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수익률을 쌓았다 하더라도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물거품이 돼버립니다. 저와 같은 실수를 구독자님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 손실 보완의 설계를 완료하셨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그러면 매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매매 원칙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손실을 보완하지 못하면 모든 수익은 허상이라는 것 구독자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